연구 중에 사업 기회 발굴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기회 발굴에 대한 연구는 이제 배종대 교수님이 아주 지금 이제 없던 연구를 이제 개척하시는 건데 이덕준 대표님께 조금 간단히 좀 코멘트 할까요? 그 연구에 대한 코멘트는 아니고 경험상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이제 소셜 벤처들 중에 어떤 유형의 어떤 식으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고 좀 소개하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그 경로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제 교육 쪽에서의 어떤 기회를 발견하는데 그냥 교육을 제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게임 디자이너를 한 사람인데 어떤 개인적인 패밀리의 어떤 일 때문에 시작이 돼서 발달 장애에 대한 아이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아이를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자기 게임 스킬을 해서 프로덕트를 돼서 시작을 하다가 점점 그것이 이것이 나의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고 또 발달장애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웃 오브 스쿨의 아이들의 문제더라. 들여다보니까 실제 우리 교육의 문제가 스탠다드 돼 있는 스탠다드아이즈 돼 있는 에듀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서 점점점 사실 안트프너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주변에서 느끼는 일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의 어떤 사회성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소셜 안트프너에 국한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 안트프너십이라는 모든 안트프너십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점점 고객에 대한 발견, 그러니까 그것의 확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처음부터 무슨 소셜 안트프너십이 나는 소셜 안트프너 사직 기업가야, 나는 그걸로부터 태어났다 운명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쪽에서 그런 미션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요. 또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얘가 이 케미컬 공부를 하거나 또는 또 어떤 엔지니어를 공부를 하다가 이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여러 이제 교육적 환경을 통해서 아까 여러 경우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다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또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발견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기존의 자동차나 어떤 파슬 퓨얼 쪽에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 클라이밋 체인지 관련된 어떤 사업 기회를 되짚어서 본다거나 그렇게 또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이 처음부터 대학교 때 지금도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한 데도 있고 또 투자를 검토하는 중에는 아직도 졸업을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엔지니어의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소셜 유저 케이스를 이렇게 발견해서 해나가는 방식들, 다양한 경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논문이 이제 창업 멘토링에 대한 주제인데 지금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 혁신가의 멘토 영역으로 이제 이슈가 이제 좀 관련 이슈긴 하지만 넘어오다 보면 또 이제 생각거리가 좀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재현 대표께 제가 좀 우선 질문을 드리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서두를 꺼내면 이 소셜 벤처를 좀 도와주고 조언해주는 멘토는 어떤 유형의 사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할지 경험상 조금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제가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이제 소셜 벤처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창업한 아이템이
사회적 문제를 푸는 소셜 벤처이기도 했었고, 제가 창업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직접 당사자로서 겪어봤던 경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앞에 앞서 이도준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사업 기회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일 클리어한 거는 창업자하고 창업가의 멘토가 좀 더 면밀하게 연결되는 시점은 당사자성에 대한 명확한 연결점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라는 거는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전문 해결 역량의 백그라운드가 비슷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 문제가 아니지만 내 이웃의 문제가 사실 공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창업 멘토링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은 결국 그 연결고리를 얼마나 확장적으로 갖고 있느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사후적인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를 좀 드리고요. 세 번째 논문이 김유영 교수님 지역 기반의 시민 정치 교육 위해서라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마 좀 영감을 얻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인상적인 게 지역을 봐야 된다. 함께하는 문제 해결 다 정말 가슴에 박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오늘 패널로 모신 두 분에게 한 번 더 이제 먼저 기회를 드리면 이덕균 대표님 먼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요.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이제 NGO도 뭐 있을 수 있고 또 소셜 벤처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유형이 있는데 경험상 이제 뭐 좀 특징적인 것, 뭐 조금 예리하게 소셜 벤처가 NGO보다 훨씬 좀 낫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좀 잘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아직 모자라다든가 뭐 이런 말씀 좀. 그러니까 지역 기반의 이 커뮤니티 활동, 또 거기에 어떤 풀뿌리 어떤 정치적인 민주 어떤 그런 분야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뭐 도시 재생이라든가 또는 지역 기반의 어떤 소셜 벤처의 활동들도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산업화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 어떤 커뮤니티가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그것이 어떤 옛날에 다시 60대, 70대를 이렇게 다시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디지털 사회에서 어떤 커뮤니티 빌딩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좀 더 스마트하게 하면서 또 네이버훅과의 어떤 그것을 어떻게 빌드할 건가에 대해서 컨셔스 그런 기업가들이 지역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임팩트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런 로컬 지역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나 거기에 어떤 특히 이제 또 리제너레이션 하는 얼굴 리제너레이션 이런 분야가 그동안에 이런 일반적인 컨벤셔널 투자에서 많이 이제 접근하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 분야에서도 저희 이제 관심 있게 그 부분들을 보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 네, 저희는 사실 임팩트 커버리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의 범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저에게 좀 생각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지역, 두 번째 단계가 광역,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권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같은 문제는 권역 단위, 적어도 한국이나 중국 단위 굉장히 치열한 대화 솔루션을 찾아내지 않으면 사실 개별 NGO나 소셜 벤처 해결은 굉장히 어렵고요. 반대로 지역의 문제는 중국과 협의할 필요 없이 그 지역에서의 스토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임팩트 커버리지에 대한 용어를 바탕으로 어떤 방법론이 더 맞을까를 갖고 연구하지, 어떤 소셜 벤처가 또 더 우월하거나 아니면 NPO가 더 우월하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지 않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전통적인 금융들은 저희 회사 같은 임팩트 투자자를 좀 더 파운데이션처럼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NPO의 분들은 저를 굉장히 캐피탈리스트 자본주의자라고 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기 김영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려고 예. 그 지금 그 교육 이제 시민 지금 주관하시는 그 교육에 받는 학생들의 졸업 이후 꿈들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뭐 정치가를 꿈을 꾸나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뭐 정치를 꿈꾸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정착을 가르치는데 그렇지만 뭔가 정착을 하면은 공적 민주적 리더로서 이제 좀 역할을 하고 싶다, 해야 한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이런 수업을 들으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정착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도 느끼고 어떤 경우에 굉장히 그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가 될 수 있을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그 점자 시계를 그만 보는 그런 경험, 그런 건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꼭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은 저희가 민족 공적 그런 리더십과 특성 이런 거를 체득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많은 경우가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다 로스쿨 가고 싶어 하는데 로스쿨 가도 지난 정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기업을 가더라도 기업도 다 거기서 리더십이 필요하고 정치 저기서 벗어는 안 되지만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가르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실제 현장에서 배우면은 어디에 가더라도 그런 역할을 저는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 능력과 이 정치력 때문에 아마 그것이 아마 지금 오늘 패널로 오신 두 분들이 아마 찾는 이분들은 이제 조언도 지원도 하지만 투자를 해서 이제 그런 좋은 인재를 찾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기업가가 혹시 될 수 있다면 그 정착 받으신 분도 이런 교육에서 아마 좋은 이제 협력의 그것이 될 수 있다. 이슈를 잠깐 좀 옮기면요. 앞서서부터 이제 우리 그 대학 교육에 대한 얘기가 이제 조금 초점이 있고 뭐 저도 지금 대학 교육 얘기로 얼마큼 한정돼야 되는지는 조금 너무 가도 좀 그렇다 생각은 좀 드는데 어차피 지금 그 두 패널분을 모신 거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대학에서 생각하는 소셜 그 엔터프리너 혹은 사회 혁신가를 키우겠다고 하는 구상과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그 우수하고 비우수하거나 혹은 아쉬움과 잠재력이 높은 사회혁신가와 소셜기업가를 판별하고 계신 두 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 접목이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대학교육 문제로 좀 돌아갑니다. 이제 그 배정태 교수님께 조금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면은 이 사회혁신, 사회적 기업가 올해 또 배교수님 고민해 오신 분야이신데 그 구상과 사회적인 접목 또 뭐 기대와 좀 뭐 이런 종합적인 의견 한번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뭐 제가 오늘 발표한 연구하고 이 현장 적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덕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그것이 기회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저희가 오늘 4단계로 이야기한 것은 큰 단계를 이야기한 것이고 각 단계별로는 또 세부적으로 마이크로한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좀 더 추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저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사회적 기업가 판별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연결할 것인가도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개인적 경험이나 이런 부분하고 이 소셜 미션이 강하게 연결된 학생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해내요. 중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본인이 시작할 때부터 이걸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또 이제 중간에 또 바뀌기는 하게 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저희가 고민할 때 코치가 가능한 거 아닌가?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자기 확신이 커가지고
미션은 맞는데 실제로 임팩트를 줄 수 있도록 어떤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걸로 도저히 안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 코치가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개인 속성하고 우리 저희 가정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런 사례들이 좀 접목되면서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 부분이 들고요. 또 저도 두 번째 오늘 발표된 거 멘토 유 교수님 발표하신 멘토링하고도 보면 전반부의 그 사업 기회를 처음에 이렇게 이제 어떤 트리거링하고 제너레이트하는 과정에서의 멘토링은 좀 더 폭넓고 어떻게 보면 어떤 방향이나 어떤 대한 미션에 관련된 부분이 강화해야 된다면 두 번째 세 단계들은 아주 스페시픽하고 영역에서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돼야지 그때 가서 일반적인 이야기 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 멘토 이 매칭하는 이런 것들이 또 이 과정을 가지면 또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 앞쪽에서 헤매다가 마지막에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막 홈런 치듯이 그냥 어떤 문제를 돌파를 해서 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굉장히 포텐셜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끝끝내 그거를 넘지 못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는 그런 학생들하고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팩트는 사실은 저희가 교육하는 그 과정만으로는 힘들고 사실은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이 꽃이 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 지금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데서 우리 보통 지금 생각하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이 뭐 입학 성적으로 보면 뭐 초인류인데 거기 들어와가지고 사회혁신가와 소셜 벤처 기업가가 되려고 하는 의지와 또 혹은 생각과 실제 진로 뭐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요청 사항에 혹시 뭐 특별한 점, 애로 사항 뭐 그런 거 좀 한번 전해주시죠. 저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경영대 학생들을 강의하고 있고, 나는 저희 벤처경영 학생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공에 저희 경영대 안에서 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성격이 많이 틀린 편인 것 같은데요. 경영대 학생들이 약간 기성의 어떤 스펙 쌓는 것들을 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비해서 벤처경영 학생들이 물론 거기도 뭐 스펙 쌓고 이런 거 관심이 결국은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포션상으로 혁신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비율상으로 많다고 경영대도 없는 건 아닌데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놔둬도 사실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중간 부류의 학생들, 그러니까 좀 더 인커리지 시켜주고 할 수 있는 부류의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극소수에 가만히 놔둬도 하는 학생 수준에 지금 멈춰 있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금만 더 자극을 주고 독려해주면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뭐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사업기업도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은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 저희 대학에서 그것을 자극시켜줘서 서울대 학생들 바꾸는 것은 아직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 않나. 저는 진짜 조금만 더 잘하면 5배, 10배로 더 그 인력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생각보다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조사에 보니까 한국의 20대 사람들이 70% 이상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 가슴이 뛴다 이렇게 조사가 나옵니다. 실제 그런 느낌은 좀 받아요. 뭐 구체적인 숫자는. 그런데 사실 이제 그걸 업으로 하거나 혹은 자기가 좀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가느냐 부분도 있고 그거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아마 이동식 대표나 김재현 대표께서 보시고 혹은 두 분이 개인적으로 인생 경로를 여기 임팩트 투자라는 것, 소셜 벤처의 영역에 헌신하시는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분의 캐리어 경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두 분 다 사실 서울대 경영학과 아마 선후배 집안이실 거고 그러신데 진적부터 인생의 캐리어를 소셜 벤처를 해서 뭔가 인생의
의미를 캐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 부분과 또 대학에서 어떤 면이 좀 더 이제 생생히 좀 강조되고 길러 나왔으면 우수하겠다, 좋겠다, 바람직한 지금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정말 사전 조율 없이 엄청난 질문을 주시네요. 제가 지금 봄에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미국에 있었고요. 봄에 이제 한국에 오면서 그 대전의 카이스트에서 한 학기 강의를 요청이 들어와서 강의를 했어요. 제 대상은 한 36명 정도 됐는데 한 반이 이제 다 대부분 엔지니어들인데 석사, 반이 한 박사과정이에요. 소셜벤처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양한 우리가 사회적 영역에서 소셜벤처적인 접근 방법,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그걸 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은 제 스스로 한번 좀 제가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소셜벤처나 또는 소셜 안트프로너십을 얘기할 때 이게 어떤 좁은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일반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또는 그때 우리 엔지니어 출신 학생들이 많으니까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거를 언락한다고 할까요? Unlock the power of business and technology.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벤처를 하는 거에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여기 있고 사회가 이렇게 따로 있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비즈니스에 하는 그 위에 어떤 상위 개념의 어떤 의미를 찾는 어떤 진정한 본질적인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것에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사실 이것이 안트프로너십도 그렇고 또 저희는 이제 임팩트 투자자인데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임팩트 투자는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가치랑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결국에는 자본도 그렇고 안트프로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자아의 어떤 자유의 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은 힘들다. 근데 우리가 좀 그것이 온전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나만이 아니고 이 커뮤니티, 다른 사람 타자와의 어떤 연관성을 맺는다는 의미에서 결국에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깊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좀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우리 엔지니어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테크놀로지 이런 걸 강의하는 건 아니었고 대부분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때에 좀 다른 각도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를 그대로 우리가 테이크하면서 거기에 좀 기존의 메인스트림에서 잘 보지 못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놓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엄청난 그것을 뒤집어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프로치를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셜 안트프로너십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좁고 또는 완전히 이런 어떤 아일랜드의 어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트프로너십 본질을 찾아가고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이유, 자유, 어떤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진정한 자유의 어떤 추구 그런 거에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02년에 이제 학교 재학 중에 창업을 해서 현재 나이는 어리지만 회사를 운영한 경험은 거의 16년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저는 그때 교수님들한테 여쭤봤었거든요. 제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고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얘기했는데 교수님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나도 창업을 안 해봤고 사회에 별로 기여한 게 많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솔직함에 원동력이 돼갖고 제가 어설프게 취업을 하거나 어설프게 진학을 하지 않고 그럼 내 스스로를 사회에 한번 넣어보고 경험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교수님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여기 계시는 이제 교수님들과 연구자분들께서 16년 전에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를 연구하시고 교류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1번은 사실 그 작은 도전이라도 공감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솔직하게 나도 창업을 안 해봤다.
그리고 나도 그런 부분을 안 해봤지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해보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후배들을 만나면 어떻게 얘기를 또 설득할 수 있냐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런 첫 번째 공감, 이 엠파시라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그냥 굉장히 셀피시하게 혹은 이기적으로 저는 보상에 대한 문제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소셜 벤처나 벤처를 만들었을 때의 보상과 지금의 이제 투자사이고 투자를 리턴하고 있을 때의 보상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후배들한테 내가 비록 그런 어려움, 사실 저는 에어컨이 없는 7평짜리 사무실에서 책상 4개 두고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갖고 돌파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분야든 개척을 하고 그 산업에 리더십을 갖게 되면은 적어도 삼성전자에 재직 중인 제 친구들의 또래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 후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도전적인 과제를 산업적으로 느끼고 또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으로 후배들한테 이것이 굉장히 멋진 보상, 그리고 내 개인의 어떤 샐러리나 어떤 보상을 넘어서 사회 전반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한 케이스들도 계속 연구를 하시면서 정확한 모델을 제시해 주시면 더 쉽게 그들이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SK 재단의 NC를 구상하시는 계획도 아마 이제 연구자와 교육자만이 아니고 이제 층을 아마 더 확대하시고 종합적인 사고와 실제 이제 혁신을 조금 더 실천적으로 잉태하는 걸 아마 꿈꾸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일환으로 오늘 아마 이제 그 두 분을 이제 비연구자, 비교육자 분의 두 분을 이제 패널로 오시는 걸 아마 시작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게 중요한 출발로 저도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지금 다 일일이 거론하지 못할 다른 분야의 분들이 이제 좀 더 참여하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희망도 가져옵니다. 제 시계로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제 해주시면 같이 또 저쪽에 가운데 쪽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연구의 김홍주 교수입니다. 김원영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당사자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사자성이 멘토와 멘티의 멘토링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네, 저는 김재현이고 죄송합니다. 제 불행 동업자입니다. 네. 방금 김원영 이사분 얘기를 하다가 네. 맞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사자성이라는 것은 멘토의 그 멘티가 겪고 있는 혹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당사자성을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저는 사실 당사자성은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문제일 수도 있고 전문 역량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는 문제와 문제 정의와 문제 해결로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요. 멘토가 갖고 있는 당사자성은 문제 해결 능력에서 더 많이 발휘가 되고 멘티가 갖고 있는 당사자성은 문제 정의에서 더 많이 발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연결하느냐에서 상당히 많은 스파크와 공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진짜 너무 잘 들었는데 이제 궁금했던 점은 이 멘토의 당사자성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지금 크레비스에서도 많은 분들을 이제 멘토링 하고 계실 텐데 매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당사자성을 확보하시는지 좀 사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멘티의 문제 정의의 당사자성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태양광 발전 관련된 프로덕트를 한다 그러면 가봤나? 가봤으면 누굴 만났나? 그 사람의 이름과 나이와 직업을 얘기하고 얼마큼 만났고 그 사람과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는가까지 바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많은 창업가들이 집에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신문으로 본 사회 문제와 내가 실제 겪은 문제가 나는 별로 모르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도 저희한테 물어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투자해봤나? 사업해봤나? 그 전문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내부적인 전문성이나 이런 걸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저한테 글로벌 나가봤나? 뭐 사회적인 글로벌한 문제를 풀어봤냐? 그건 아직 못해봤다라고 솔직하게 답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에서 계속 외부 멘토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김재현 대표님을 외부 멘토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 저기 카이스트 교수님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거 얻고 가십니다. 다른 질문 하나 해요. 네, 아이드림의 김도훈입니다. 그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그런 선의의 어떤 의지와 그리고 어떤 또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제 출발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갖는 그 지속 그런 사회적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이제 염려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토의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러한 많은 선생님들의 많은 연구 결과들이 또 이야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께 아까 송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하셨듯이, 그러면 이런 사회적 기업 또는 소셜 벤처에 목소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참여한 학생들이 과연 앞으로 나의 진로를 그쪽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것이 본인들의 먹고 사는 힘을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임팩트 투자를 하고 계시는 선도적인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어떠한 도전의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는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연구하시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많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만들어졌다가 영역도 많이 중복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네트워크를 찾지 못해서 사그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협력의 구조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가끔 듭니다. 네, 의견. 김 박사님 두 분이 답을 하시는 게 제일 적합하신 거죠? 조금 지목을 안 해주셔서 제가 지목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좀 사회적인 미션을 가지고 또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 생태계 발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또 여러 초기 단계 인프라들 또는 이제 이런 김재현 대표나 저희 하는 것처럼 좀 VC단에서 한 단계 가고, 또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면서 성공하는 새로운 트랙은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근데 그동안에 또 조금만 더 이렇게 한 스텝, 두 스텝 이렇게 먼저 간 앙트프너들도 있고, 최근에 그래서 지난 한국에서도 지난 한 5년, 한 10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조금 한 걸음 더 나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을 사실 보면서 좀 앞으로 많은 포텐셜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길이 그냥 한번 교육
넘어서 한번 해보는 차원을 넘어서 나의 커리어 빌딩에 정말 내가 이쪽에 트랙으로 갔을 때 나의 직업이 되고 나의 어떤 그 라이프롱 어떤 그런 패션이 되기까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많죠. Way to go, long 아직.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패널 두 분에게 좀 이제 많은 기회를 드리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두 분하고 또 대화를 더 많이 나눠주시고 식사 시간에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김미영 교수님, 유병준 교수님, 배종태 교수님 세 분에게 듣는 말씀 기회를 사실 충분히 또 못 가진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제 연구 발표는 들으셨고 또 지금 식사 시간에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배종태 교수님이 학교 강의 때문에 일찍 일어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진행된 토론과 논의와 생각거리를 이만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